노트북, 맥북, 데스크톱을 보면 이렇게 번개 표시가 된 USB Type-C 포트를 볼 수 있습니다. 한때는 잘 쓰지도 않는 이상한 모양의 커넥터로 외면받다가 우리에게 친숙한 USB Type-C를 쓰면서 점차 퍼지기 시작한 썬더볼트인데 파랜드 택틱스, 창세기 전 파이널 판타지의 RPG 캐릭터들이 쓸 법한 소환 마법과 같은 이 괴랄한 이름의 규격이 최근에는 고사양 하이엔드급 제품이라면 빼놓지 않고 탑재되면서 점차 그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가장 최신 규격인 썬더볼트 4 케이블 하나만 있다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은 물론 모니터에 연결해도 동작하고 초고속 배터리 충전까지도 다 가능한데요. 단자가 한 개만 있더라도 허브를 통해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더라도 모든 기기들을 거뜬히 잘 동작시켜 아주 쾌적한 책상 환경을 구축할 수가 있죠. 케이블 규격 대통합 천하 통일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USB와 동일한 Type-C 커넥터를 쓰다 보니 헷갈리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썬더볼트 3, 썬더볼트 4와 USB 4의 전송 속도, 대역폭, 충전 가능 여부 등 다양한 지원 스펙에서 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케이블 길이에 따른 주의사항은 없는지, 나는 대체 어떤 케이블을 사야 하는지 제품 리뷰 영상 보기 전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들을 준비하였습니다. 드디어 정리하네요. 안달공학 썬더볼트 USB 4 시작합니다. 인텔이 만들고 2011년 애플의 맥북 프로에 적용하면서 출시된 썬더볼트 규격은 데이터 전송 위주로 발전해온 USB를 무찌르고 디스플레이의 흐름이 규격까지도 몽땅 잡아먹으려는 그야말로 난잡하고 다양해진 케이블 춘추 전국의 전쟁을 끝내러온 타노스처럼 등장하였습니다. 2011년 썬더볼트 규격의 첫 발표와 함께 USB 3.2 Gen2의 전송 대역폭 10GBps를 달성하였고 이후 2013년 2년 만에 썬더볼트 2를 발표하면서 이전보다 2배 큰 전송 대역폭 20GBps까지 지원하였죠. 그러나 이 타노스 아직 인피니티 건틀렛도 스톤도 없는 상태였는데 사용자들은 범용적으로 널리 쓰이지 않는 미니 디스플레이 포트 규격을 쓰는 것보다 그냥 USB와 디스플레이 케이블을 따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편했는지 썬더볼트는 잘 퍼져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인텔은 2015년 무려 40GBps의 대역폭을 자랑하는 썬더볼트 3를 발표하는데 타노스의 건틀렛 역할을 한 것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USB Type-C 커넥터를 채택한 것입니다. USB 규격을 관장하는 USB-IF에서 USB가 아닌 규격들도 해당 전송 규격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썬더볼트를 쓰면 USB 기능을 기본적으로 지원하게 되었는데 이 시점부터 슬슬 노트북 회사들은 가장 하이엔드급 고성능 노트북에 썬더볼트 3 규격을 기본적으로 탑재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썬더볼트로 USB를 잡아먹으려는 전략이 잘 풀리지 않았던 인텔은 썬더볼트 3 라이선스를 무료로 풀면서 2019년 USB-IF에서도 썬더볼트 3 기술을 함께 탑재한 USB 4를 발표하는데 사실상 만족시켜야 할 최소 스펙 정도만 다르고 USB 4가 썬더볼트 3와 동일해진 상황에서 2020년 인텔은 썬더볼트 4를 추가로 발표하고 2021년부터 인텔 이보라는 노트북 인증 제도를 시행하면서 인텔 11세대 타이거 레이크 CPU 기반부터 인텔 이보 인증 노트북에는 썬더볼트 4 USB 4 포트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썬더볼트 4와 USB 4를 구분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임은 분명하죠. 둘 다 USB-C 커넥터를 사용하면서 똑같이 40GBps의 대역폭을 지원하며 디스플레이까지 돌리고 배터리까지 충전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USB 4, 썬더볼트 3, 썬더볼트 4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위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시각적으로 바로 보이는 부분부터 설명하죠. USB 영상에서 언급하였던 USB 3.0, 3.1, 3.2, USB 3.2 Gen 1, Gen 2, Gen 2X2는 초빠른 USB라는 별칭 때문에 슈퍼 스피드 USB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초빠른의 약자 SS에 USB 전통 마크인 3개 꼬리를 붙인 다음 지원하는 대역폭이 5, 10, 20GBps에 따라 숫자를 표기합니다. 이러한 USB 3와 구분하기 위해 USB 4의 경우는 지원 가능한 대역폭 20GBps와 40GBps에 따라 초빠른 대신에 지원하는 대역폭 숫자를 때려 넣어놨다는 점이 다릅니다. 또한 USB를 관장하는 단체 USB-IF에서 아 그래 너는 USB 표준에 따라 아주 잘 만들어진 제품이구나 하고 제품을 검증한 뒤 품질을 보증하는 인증 마크의 경우에는 이렇게 Sort 4 라고 표기해주는데 특히 USB4의 로고들에는 마치 라떼 시절 행님들이 I love 스쿨이나 다모임, 드리미즈 지니, 버디버디를 하던 시절에 대화명을 귀엽게 꾸민다고 붙이던 TM 마크가 로고에 표기되어 있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와는 다르게 썬더볼트의 경우에는 반드시 돼지꼬리 번개 모양 같은 이러한 마크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번개와 같이 3과 4라고 표기함으로써 썬더볼트 3와 썬더볼트 4를 구분합니다. 아무것도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숫자 없이 번개 모양만 표기되어 있다면 제품이나 케이블 정보를 확인하셔야 하며 간혹 썬더볼트와 USB4가 모두 지원되는 경우에는 번개와 USB4 둘 다 표기하기도 하죠. USB4와 썬더볼트 3, 썬더볼트 4를 비교할 때 썬더볼트 4가 모두를 아우르고 있는 슈퍼 규격임은 맞지만 최대 지원하는 성능 기준으로
기준으로 보면 거의 비슷하여 헷갈리는 부분이 여럿인데 최대보다는 반드시 만족해야 하는 최소 기준이 다르다는 차이를 보면 이를 구분하기 조금 더 쉬워집니다. 일단 USB4, 썬더볼트 3, 썬더볼트 4는 전송 대역폭으로서 모두 최대 40GBps를 지원합니다. 그러나 썬더볼트 4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PCI 익스프레스 사용 시 최소 32GBps 전송을 무조건 보장해야 하며 썬더볼트 3는 PCI 익스프레스에서 최소 16GBps를 보장해야 하죠. 따라서 SSD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기준이 없는 USB4보다는 썬더볼트 3가 더 빠른 SSD 전송 속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썬더볼트 4가 썬더볼트 3에 비해서는 최대 2배 더 빠른 속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USB 장치의 경우 최소 20GBps의 대역폭에 추가 20GBps는 옵션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인데 기존 USB3가 Gen1, Gen2, Gen2X2에 따라 5GBps, 10GBps, 20GBps 지원하던 걸 그대로 지원하기 위해 하나의 링크를 통해서 20GBps를 지원하는 반면 두 개의 링크를 사용하는 경우에 기존 USB3의 가장 빠른 20GBps보다도 2배 더 넓은 대역폭을 지원하는 것이죠. 이 말은 USB4로 인증받은 하나의 USB-C 케이블이 있거나 기존의 USB-C 케이블로 두 개의 레인으로 연결한다면 최대 40GBps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케이블을 살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패시브니 액티브니 하며 길이에 따라 속도가 달라진다는 점인데 케이블 신호에 클럭 신호를 덮어서 이퀄라이저, 지터 보상 등 잡신호에 강한 신호 처리를 수행하여 케이블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 잡신호 끼는 걸 잘 봉헌해내고 신호를 부스팅하는 리타이머 라고 하는 인텔의 특수 회로가 들어간다면 액티브, 그렇지 않으면 패시브입니다. 그래서 기존 썬더볼트 3의 경우는 케이블 길이가 0.8m 이하인 경우 이러한 리타이머가 없는 패시브 케이블에서도 40GBps 지원이 가능하지만 0.8m를 초과하는 경우는 패시브 케이블에서는 20GBps를 지원했는데 액티브 케이블로 구매하신다면 최대 2m에서도 40GBps 지원 보장이 가능합니다. 패시브 케이블의 가격에 거의 2배나 되는 액티브이지만 썬더볼트 3 케이블은 그냥 액티브 케이블을 사면 되는 거네 싶은데요. 사실 썬더볼트 3 액티브 케이블은 썬더볼트 포트에 연결할 때는 모든 게 호환이 되지만 USB 3 포트에 연결한 경우에 USB 2.0으로 강제로 낮추어져 480Mbps의 귀여운 속도만을 지원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썬더볼트 4가 발표되면서 2m의 액티브 케이블이 썬더볼트 3는 물론 USB 4, USB 3, USB 2 모두 호환이 되면서 드디어 돈 많은 분들께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썬더볼트 4를 사면 되는 끝판대장 케이블이 되어버리죠. 이제 충전과 관련된 전력을 살펴보시죠. USB 4의 경우 7.5W를 최소 전력으로 만족해야 하지만 썬더볼트 3와 4 모두 최소 15W로 USB 4보다 2배나 높습니다. 물론 USB 4는 파워 딜리버리 PD를 지원하는 경우 최대 100W 지원이 가능합니다만 어디까지나 최소로 만족하는 규격은 7.5W면 되기 때문에 실제 제품에서 지원하는 와트 수와 케이블이 지원하는 와트 수가 얼마인지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겠죠. 썬더볼트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는 바로 연결성에 있는데요. 썬더볼트 4를 통하면 최소 2개의 4K 디스플레이 또는 하나의 8K 디스플레이를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데이지 체인 라고 꼬리물기처럼 연속으로 모니터를 연결함으로써 하나의 썬더볼트 포트를 통해 2개 이상의 모니터를 지원하죠. 기본적으로 높은 대역폭을 자랑하는 썬더볼트가 여러 장치로 데이터를 나누어 보내주는 것이 가능하기에 최대 4개 이상의 썬더볼트 도크를 지원할 수 있어 컴퓨터 주변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썬더볼트 케이블로 컴퓨터끼리 바로 연결해버리거나 어댑터를 통해 10Gb 이더넷 네트워크로 컴퓨터를 연결한다면 외장 하드나 웹하드에 백업할 필요 없이 한 PC나 노트북에서 다른 PC 노트북으로 바로 데이터를 전송하기까지 하니 단순히 깔끔한 책상을 넘어선 편리함까지 주는 강력한 연결성을 가졌죠. 이 밖에도 썬더볼트 4는 절전 모드로 잠자고 있던 컴퓨터인 경우에도 썬더볼트 도크에 연결된 키보드 및 마우스 터치로 절전 모드에서 컴퓨터 전원을 켤 수 있는 귀여운 기능도 지원하고 최소 1개의 포트를 통해서는 최대 100W의 전력 공급을 통해 PC를 충전할 수 있도록 보장하니까 초고속 충전이 가능한 포트를 하나 보장받게 됩니다. 일반적인 사용자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기능이긴 하지만 내가 정말 들키고 싶지 않은 자료나 기업의 대외비 극비 자료들을 가져가기 위해 컴퓨터를 통하지 않고 저장 장치를 물리적으로 직접 긁어가려는 공격 시도를 막아주기도 하는데 썬더볼트에 연결된 장치에서 시스템 메모리의 일부를 분리해낸 다음 각각의 데이터를 다시 매핑하여 사용하는 인텔의 VTD 기반 DMA 보호 기능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일단 썬더볼트 4가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기왕짱 타노스 규격이며 데이터 전송 면에서도 USB와 썬더볼트 3를 모두 아우르는 호환성에도 디스플레이는 4K를 최소한 2개까지 지원한다는 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특징을 포함하여 최소로 만족시켜야 하는 기준 자체가 높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비쌉니다. 노트북이나 맥북을 산다고 하더라도 케이블을 번들로 충분히 끼워 넣어주지 않아 마음이 상하며 길이별로 몇 개를 장바구니에 담다 보면 결제 금액이 하나로 수십만 원이 되는 걸 보고 어이가 털려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썬더볼트나 USB4 케이블을 살 때 꿀팁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우선 USB4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기본적으로 20GBps를 지원하며 듀얼 레인을 사용하는 옵션에 따라 최대 40GBps를 지원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USB4 규격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사용하시는 기기나 구매하시려는 케이블의 제품 사양을 보고 20GBps인지 40GBps인지를 체크해 보셔야 하며, 전력 공급의 경우에도 7.5W만 지원하는지 아니면 USB PD를 통해 100W까지도 지원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썬더볼트 4를 사용하면 내역폭에서는 40GBps, PCIe 전송에서는 최소 32GBps가 항상 보장되고 전력 공급도 최소 15W는 공급이 보장이 됐는데요. 썬더볼트 3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액티브, 패시브 케이블 구분에 따라 케이블 길이에 따라 지원되는 대역폭이 20GBps인지 40GBps인지 달라지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케이블의 경우 USB4는 USB-IF에서 인증을 해주며 썬더볼트 3, 4의 경우 인텔이 인증을 해줍니다. 이러한 케이블 구매 시에는 값비싼 인증 케이블을 꼭 사야 되는지 늘 망설여지는데요. 말 그대로 인증 케이블이라는 것은 규격이 달성해야 하는 최소 성능 지표들을 모두 달성한다고 인정해주는 것이죠. 일단 각 규격 인증 케이블의 경우에는 DPS 충전기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일렉트로닉 마커, 이 마커 칩을 기본적으로 탑재하여 모두 다 20V 5A에 최대 100W를 지원하기에 안심하고 충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 인증 케이블을 써야 하느냐 한다면, 일찍이 많은 비인증 케이블 제조사나 허브 제조사가 썬더볼트 3 제품을 만들어 온 만큼 사용자 후기에 괜찮은 제품들을 쓴다면 돈을 조금 더 아낄 수는 있으며, 이제 막 보급이 되기 시작하여 아직은 검증된 품질의 제조사들이 많지 않은 USB4와 썬더볼트 4의 경우는 되도록 인증 케이블 위주로 사서 두 번 사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썬더볼트 4 포트 하나를 가지고 있고 썬더볼트 케이블들을 도크를 통해 외장 SSD, 모니터, eGPU, 썬더볼트 허브 등 여러 개 장치를 연결하고 싶다면 무조건 썬더볼트 4 케이블들로만 구성할 필요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컴퓨터나 노트북에서 뽑아져 나오는 케이블은 썬더볼트 4를 사용하시면 되겠지만 썬더볼트 3, USB4와 아주 자연스럽게 호환이 되기에 앞서 말씀드린 썬더볼트 4만 지원하는 기능이 아니라면 다른 케이블들은 40GBps를 지원하는 썬더볼트 3나 USB4 케이블을 사용하셔서 조금 더 돈을 아낄 수가 있어요. 채널을 열고 약 8개월의 시간 동안 USB 버전 타입 파워, 버타파 연대기, 흐드미 한방 정리, 디스플레이 포트 한방 정리, 서로 다른 디스플레이 연결하기 위한 컨버터 정리, DPS를 포함한 충전기 한방 정리에서 마지막 썬더볼트와 USB4까지 실생활에서 널리 사용하는 충전과 케이블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목소리 톤부터 편집 방식까지 달라져갈 정도로 시간이 흐르는 동안 과거 영상을 다시 볼 때 부족한 면이 눈에 자꾸만 들어와서 손발이 오글오글 사라지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는 그래도 점점 더 나아지고 있기는 한 것 같다는 자유와 함께 더욱더 정확하고 듣기 좋고 보기 좋은 영상을 만들겠노라 다시 한번 다짐하며 가슴이 벅차오르고 있는 내일 모레 마흔인데 아직도 성장통 안대공화 에러였습니다.